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FMCW 레이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한 레이더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FMCW 레이더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차량에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FMCW 레이더는 저희가 보통 롱레인지 레이더라고 하면 차가 있으면 차가 이제 뭐 이 정도 범위의 각도에서 이제 거리 뭐 최대 200m, 300m까지 이제 센싱을 하죠. 그래서 전파를 보내고 특정 물체, 뭐 차량이 앞에 세대가 가면 이 전파를 보내고 받으면서 이 물체들을 탐지하는 원리로 레이더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차량용 레이더는 여러분들이 77기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77GHz의 전파를 쏘고 받고 하는 기능으로서 레이더를 활용을 많이 하고 차량용 레이더에서는 FMCW 레이더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MCW는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라고 하고 이제 Continuous Wave를 계속 쏘는데 프리퀀시를 계속 바꿔가면서 쏘게 되고 그때 저희가 프리퀀시를 바꿀 때 이게 하나의 이제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주파수를 계속해서 변하면서 쏘게 되는데 그때 얘를 하나의 첩이라고 했죠. 첩이라고 했고 그때 이 변화되는 주파수를 저희가 밴드위스 그리고 첩의 이제 듀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TC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슬로프를 이제 T분의 밴드위스의 형태로 제가 슬롭을 표현을 했습니다. T분의 밴드위스로 슬롭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라운드 트립 딜레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파를 쏘고 이 차량에 맞고 부딪혀서 들어오는 시간을 이제 타우라고 하고 얘는 C분의 D인데 두 번 왕복을 했으니까 ED의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다. 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 이 첩의 듀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이 IF 주파수의 레졸루션의 값을 저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물체를 탐지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멀티플 프로젝트를 레이더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을 때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TX첩을 하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자동차처럼 이제 앞에 3개의 차량이 가고 있다. 그럼 레이더를 쏴서 이제 탐지를 하면 이 세 물체가 다음과 같이 탐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RX 안테나에 멀티플 리플렉티드 첩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IF 시그널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FFT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멀티플 톤이 뜨게 되겠죠. 이때 주파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주파수의 값을 다음과 같은 값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리에 따라서 주파수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개의 다른 거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주파수에 따른
값으로 값이 표현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파를 짰을 때 세 개의 주파수가 있으면 우리가 세 개의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개의 물체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레인지 레졸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인지 레졸루션. 그리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전파를 이제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TX첩을 쏜 다음에 RX첩이 다음과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있다고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두 개의 물체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상당히 타임 듀레이션이 충분히 넓지 못하다라고 하면 두 개의 물체는 이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제 프리퀀시 스펙트럼에서 저희가 하나의 물체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물체로 인식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레인지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주파수 차이를 인식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 간격이 넓거나 아니면 이 t의 간격이 충분히 넓어야지 이 주파수의 차이를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IF 주파수의 렌스가 길어지면 ET의 시간만큼 만약에 레졸루션을 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제 한 사이클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IF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에서 얘를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IF 프리퀀시 레졸루션의 값은 이 첩 듀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F 시그널의 렌스가 증가가 되면 이 두 개의 물체가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듀레이션을 넓히게 되거나 밴드위스를 넓히게 되면 저희가 레졸루션이 증가한다. 그래서 라이다에서 레졸루션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특정 디스턴스, D 디스턴스에 있다고 살펴보죠. 그렇게 되면 그때 IF 주파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2D over C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톤은 다음과 같이 이제 프리퀀시의 디퍼런스 델타 F만큼이 다음과 같을 때 저희가 레졸루션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레졸루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정 파라미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물체에 의해서 델타 t만큼 디스턴스가 필요할 때 그때 IF 프리퀀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델타 F의 주파수는 S2 델타 D 오버 C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저희가 이제 옵저베이션 인터벌은 다음과 같이 TC로 표현을 할 때 이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F가 이제 그 주파수의 차이겠죠. 그래서 델타 F의 주파수는 저희가 TC분의 1보다 크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이때 델타 T의 값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EB over C로 표현할 수 있죠.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밴드위스는 STC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EB over C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레인지 레졸루션의 값은 DRS로 표현을 하고요. 이 B분의 C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밴드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 밴드위스에 따라서 레인지의 레졸루션이 결정이 된다. 이 C는 이제 빛의 속도 정해져 있는 상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레인지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2B분의 C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레인지 레졸루션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값을 가질 때 레인지 레졸루션을 보게 되면 레인지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레졸루션은 밴드위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거리에 대한 레졸루션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또한 저희가 IF 시그널을 디지타이제이션을 해야 되죠. IF 시그널을 디지타이제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디스턴스에 따라서 IF 시그널의 값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IF의 맥시멈의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IF 신호가 들어오면 이 값을 ADC를 통해서 DSP에서 신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IF 시그널은 이제 다음과 같이 로우 패스 필터와 ADC의 값으로 디지타이제이션이 되는데 그때 이제 DSP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신호 처리가 되게 된다. IF 밴드위스는 똑같이 ADC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ADC의 샘플링 프리퀀시가 적어도 이 IF의 밴드위스보다는 훨씬 커야 되겠다. 따라서 이제 Dmax의 값은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에 의해서도 Dmax의 값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DC의 샘플링 프리퀀시가 FS라고 하죠. 그러면 이 Dmax의 값은 이제 ADC의 샘플링 프리퀀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더가 있으면 이 신호가 IF 신호로 나오죠. 그러면 보통 로우 패스 필터 그리고 ADC로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센서죠. 이게 하나의 센서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센서를 다음과 같은 출력을 통해서 DSP로 신호 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때 ADC의 샘플링 레이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이러한 신호를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을 할 때 샘플링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특정 주파수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징 엣지에서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면 라이징 엣지마다 값을 샘플링을 하는 거죠.
라이징 엣지마다 샘플링 값을 하게 되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샘플링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겠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샘플링의 개수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샘플링을 할 때 적어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 IF의 맥시멈한 주파수 이상에서는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값을 이용을 해서 Dmax의 값은 ADC의 샘플링 레이트에 의해서도 이제 레이더의 맥시멈 레인지도 제한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에서 레인지 레졸루션에 관점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첩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 레인지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같죠. 이제 밴드위스가 같기 때문에 레졸루션은 이제 같은데 이때 이제 맥시멈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면 A는 이제 밴드위스의 반절만큼 이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ADC의 샘플링 주파수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B에서는 대신에 이제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인지를 어떻게 디텍션 할 수 있는지 한번 서머라이제이션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레이더는 다음과 같이 신서사이저는 저희가 이 신호 이제 블루투스는 일정한데 주파수가 달라지는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서사이저가 첩을 생성을 하게 되고 첩의 신호를 트랜스미션 했는데 이제 RX가 이 첩에 딜레이 돼서 차량에 맞고 반사가 되는 신호가 RX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RX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IF 신호는 이제 에러기어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톤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오브젝트의 거리에 따라서 톤이 달라지게 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톤이 3개가 있겠다. 그리고 IF 신호는 이제 디지털리제이션이 된다. 그때 ADC는 이제 IF 밴드위스를 다음과 같은 값으로 샘플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는 이제 이 슬롭과 디스턴스의 맥시멈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때 FFT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이 피크의 점이 이제 디스턴스가 된다. 오브젝트 레인지를 사용하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FFT를 저희가 레인지 F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FFT를 이용을 하면 레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FFT의 종류가 여러 개 있겠지만 이와 같이 레인지를 디텍션하는 거를 이제 레인지 FFT라고 한다. 그래서 키 컨셉과 포뮬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IF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었죠. IF는 S2D over C의 값으로 정의가 됐었고 그때 레인지 레졸루션 DRES는 다음과 같이 C over EB의 값으로 정의가 됐죠.
그리고 ADC의 샘플링 레이트는 이제 맥시멈 디스턴스를 이제 제한을 한다.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를 결정을 할 때 맥시멈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밴드위스를 증가를 시키면 레졸루션의 값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밴드위스를 증가를 시키면 이제 D 레졸루션의 값이 감소되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IF 밴드위스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제 협이 더 빨라진다. 혹은 맥시멈 디스턴스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두 개의 물체가 똑같은 거리에 존재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저희가 레인지 FFT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똑같은 물체가 다음과 같이 레이더가 있죠. 물체가 똑같은 거리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때 레인지 FFT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싱글 픽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개의 물체는 이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두 개의 물체가 이제 다른 속도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물체가 시그널 프로세싱에 의해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려면 저희가 IF 신호의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뀐다. 그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시누소이돌 신호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제 사실은 임펄스가 되죠. 임펄스가 되는데 밴드위치 때문에 다음과 같은 레졸루션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때 신호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페이저의 특성을 갖죠. 앰플리튜드와 페이지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저의 특성, 페이저와 앰플리튜드를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주파수에 따라서 이 시작되는 페이지의 값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시누소이드의 주파수 도메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피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시그널은 이제 컴플렉스 텀, 앰플리튜드와 페이지를 갖는 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피크 페이지는 시누소이덜의 이니셜 페이지와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페이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피크에 상응한 이제 페이지의 값이 피크에 상응하는 값으로 표현이 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